반갑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요즘 SEC가 드디어 암호화폐 규칙을 만든다는 얘기 많이 보셨을 텐데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파이코인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헷갈리실 거예요. 이런 규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호재냐 악재냐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팩트를 하나씩 짚어가며 초보자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정리해드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 하나를 팩트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일부 규제 아젠다가 뭔지부터. 규제 아젠다는 미국 연방기관들이 1년에 2번 의무적으로 발표하는 앞으로 이런 규칙들을 만들거나 손보겠다는 공식 계획표입니다. 회사로 치면 올해 사업계획서 같은 거고 SEC뿐 아니라 미국 거의 모든 정부 기관이 냅니다. 여기 이름이 올라갔다고 그 규칙이 바로 시행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할 예정이라는 예고지 오늘부터 시행이 아니에요. 다만 기관이 다음에 뭘 건드릴지 공식적으로 밝히는 몇 안 되는 문서라서 시장이 주목합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 뒤에 나올 내용이 훨씬 잘 이해되실 거예요. 2부 뭐가 발표됐나? 2026년 7월 7일 SEC가 2026년 규제 아젠다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레귤레이션 크립토입니다. 암호화 자산을 어떻게 팔고 홍보해도 되는지 규율하는 규칙으로 2026년 7월 정식 제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정부가 각 규칙마다 매기는 관리번호도 붙는데 이번 건은 3235AN38번으로 등록됐고 경제적으로 중대한 규칙,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SEC 스스로 인정한 규칙으로 분류됐습니다. 쉽게 말해 SEC가 이거 참고용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진짜 법적 효력이 있는 규칙으로 만들 거다라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업계가 제일 답답했던 게 이 토큰이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초기 프로젝트가 토큰을 팔면 바로 증권법 위반이 되는 건지, 언제부터 증권 규제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등이 계속 회색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들이 소송당할까 봐 미국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 규칙은 이 회색지대를 정리하겠다는 시도입니다. 3부 3가지 핵심 내용. 첫째, 스타트업 예외. 설립된 지 4년이 안 됐고 기업 가치가 $500만 미만인 스타트업이라면 정식 증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제한적인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갓 창업한 회사한테 은행 대출 심사 다 안 거쳐도 되니 최소 서류만 내고 시작해봐라고 유예를 주는 셈입니다. 둘째, 자금 조달 예외입니다. 자격을 갖춘 암호화 투자 계약을 통해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문서나 재무제표 같은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셋째이자 제일 중요한 세이프 하버 조항. 토큰이 언제 증권 딱지를 뗄 수 있느냐의 기준인데 개발팀이 핵심 경영 노력을 완료했거나 영구히 손을 뗐다면 그 토큰은 더 이상 증권으로 안 본다는 논리입니다. 초반엔 개발팀의 기대는 투자였지만 나중엔 개발팀 없이도 알아서 돌아간다는 게 증명되면 그때부턴 증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6년 3월 SEC와 CFTC의 공동 해석을 정식 규칙으로 못 박으려는 것이고 리플이나 솔라나가 오래 겪었던 증권성 논쟁과 직결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볼게요. 2023년 리플 소송에서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한테 직접 판 XRP는 미등록 증권이지만 거래소에서 사고판 물량은 증권이 아니라고 나눠 판단했습니다. 같은 토큰인데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성이 갈린 겁니다. 이 논리가 지금 SEC가 만들려는 세이프 하버의 뿌리입니다. 불과 2-3년 전 150건 넘는 소송을 벌이던 걸 생각하면 180도 달라진 겁니다. 다만 관대해졌다가 뭘 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사기성이 명백한 사건은 지금도 SEC가 손을 놓지 않고 있어요. 4부 중요한 반전, 클래러티 액트 시안. SEC가 자체 규칙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의회의 클래러티 법안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원은 2025년 7월에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여러 관문이 남아있어 느립니다.
상원은행위원회가 2026년 5월에 찬성 15표 반대 9표로 법안을 다음 단계로 넘겼지만 농업위원회 초안과의 조율과 본회의 60표 확보라는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 8월까지 통과 못하면 중간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올해 안 입법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 지점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원래 업계가 기대했던 건 클래러티 액트라는 종합 법안이 크립토 시장의 큰 틀을 잡아주는 거였습니다. 법으로 통과되면 SEC 위원장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근데 클래러티 액트가 통과 못하면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법 대신 SEC 혼자 만든 규칙이 사실상 미국 크립토 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행정부 산하 기관의 규칙은 정권이 바뀌면 흔들릴 여지가 법보다 크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는 아쉬운 대안이에요. 그래서 이 법안 통과 여부는 단순 정치 뉴스가 아니라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어떤 규칙 위에서 움직이게 될지 결정하는 갈림길입니다. 다만 주된 틀이 된다고 당장 법적으로 완성돼 시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준 규칙 제정 절차, 이걸 APA 절차라고 부르는데 이게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제안 후에도 60일에서 90일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 수정을 거쳐야 최종 채택되는 게 일반적인 절차예요. 이 과정에서 업계 로비나 소비자 단체 반발로 내용이 크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최종 효력 발생은 빨라야 2027년 중반이고 이것도 법적 이의제기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로펌과 프로젝트들이 이걸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 사실상의 시장 신호 역할은 지금부터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부 SEC 의장의 발언 신뢰도 그리고 뒷이야기. 폴 애킨스 의장은 올해 3월에도 몇 주 안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실제로는 안 나왔고 거의 넉 달이 지나서야 이번 7월 아젠다 업데이트로 다시 구체적인 시점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 SEC가 7월에 규칙을 제안하겠다고 아젠다에 못 박아놨으니까 진짜 7월에 딱 나오겠지라고 너무 확신하지 마시고 규제기관 발표는 원래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흥미로운 뒷이야기도 있는데 트론 창업자 저스틴 선에 대한 SEC 조사가 중단된 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가 트럼프 일가와 연관된 크립토 벤처에 투자했었거든요. 2026년 2월 11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애킨스 의장에게 이거 사실상 돈 주고 봐주는 페이투플레이 아니냐고 직접 캐물었고 애킨스는 계류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규제 완화의 재량권이 거꾸로 정치적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장면입니다. 규제 완화 흐름 자체는 맞지만 그 이면에 정치적 긴장도 깔려 있다는 겁니다. 6부 파이코인 얘기 전에 소문에 대한 팩트체크.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SEC가 파이코인의 중앙집중식 데이터 저장과 KYC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돌아다니는데 저도 처음엔 그대로 받아들일 뻔했지만 원출처를 하나하나 추적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쓴 어떤 사이트도 SEC의 공식 성명, 조사 발표, 문서 번호, 담당자 실명 같은 구체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근거가 있는 건 프라이버시 연구자들과 일부 매체가 파이의 KYC 데이터 중앙 저장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뿐이고 이게 저품질 콘텐츠 사이트들을 거치며 SEC가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식으로 와전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처 없는 주장이 복사되고 재생산되는 경우가 크립토 뉴스 쪽에서 특히 많으니 어디서 들은 얘기든 항상 원출처가 뭐지라고 한 번씩 의심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7부 이 규칙은 파이코인에도 적용될까? 구조적으로만 보면 세이프 하버 핵심 조건은 개발팀이 경영 노력을 완료했거나 손을 뗐는가인데 파이는 창립자들이 여전히 로드맵을 이끌고 신규 기능도 계속 내놓고 있어서 요건과 거리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예외도 신생 프로젝트를 위한 건데 파이는 이미 수년간 운영돼 왔고 사용자 규모도 워낙 커서 이 예외 범주에도 잘 안 맞습니다.
하지만 파이코인에도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1800만 명이 넘는 KYC 인증 사용자와 여러 생태계 앱은 네트워크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KYC와 AML을 강화하는 것도 해외 규제에 미리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고요. KYC는 신원 확인, AML은 자금 세탁 방지를 뜻하죠. 이것이 곧바로 SEC의 세이프 하버 조건을 충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규칙은 파이코인한테 당장 호재도 악재도 아닙니다. 두 예외 조항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애매한 위치예요. 다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파이가 개발팀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네트워크가 스스로 돌아가는 정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세이프 하버 쪽으로 들어갈 여지가 생기느냐 마느냐가 갈립니다. 이번 규칙 하나로 파이가 뭔가 바뀐다가 아니라 파이가 스스로 탈중앙화와 독립운영을 증명할수록 미래의 규제, 리스크가 줄어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SEC의 움직임은 크립토 업계 전체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직 클래러티 액트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미국 크립토 시장이 참고할 수 있는 임시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단 단속부터 하자는 분위기가 강했다면 이제는 규칙을 먼저 명확히 만들자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SEC가 규제 아젠다에 포함한 레귤레이션, 크립토의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영상으로 빠르게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